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기사를 읽고 나서 되게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떤 기사였냐면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온라인 불법 도박 규모가 54조 원이나 된다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대책을 만드는데 아주 부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대한민국 1년 정부 예산이 500조입니다. 500조. 근데 여기에 10분의 1이 넘는 규모인 거죠.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제일 많은 게 스포츠 토토더라고요. 스포츠 토토가 무려 전체 54조 중에서 20조가 넘습니다. 20조 5천억이 스포츠 토토로 인해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사행성 게임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불법 도박들이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그 스포츠 토토 때문에 그 도박에 빠지시고 빚이 많아지셔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 그 연령대가 되게 생각보다 낮아요. 어느 연령대가 제일 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서 하고 계시냐면 제일 높은 연령대가 30대입니다. 30대. 무려 30대가 전체 도박 인구 중에서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20대인데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가 전체 중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인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시간 공간에 제약 없이 옛날 같으면 경마장을 직접 간다던가 아니면 강원랜드를 직접 찾아간다던가 이런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 너무나도 손쉽게 이 도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핸드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 특히 그 게임에 익숙한 젊은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행성 게임에 빠져있던 친구들이 온라인 도박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도박에 어떻게 빠지는지 또 다른 경로를 보면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진술서를 제가 받아보면 주변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친구를 통해서라든가 군대 군복무 하시다가 군대 같이 생활하시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게임 삼아 했다가 이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 도박 규모도 커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파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으시고 실제로 제가 상담 받으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온라인 불법 도박이 이게 중독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규모도 금액도 작고 당연히 내가 이거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관둘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마약하고 똑같이 우리 뇌에서 작용을 하는 중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에 손상을 가져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이렇게 손상을 주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돼버린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게임 삼아 시작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관둘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지만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도박 때문에 채무가 많아지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업무가 개인회생 파산 업무가 주업무다 보니까 이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많이들 상담을 오시거든요. 내가 과연 도박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겼는데 이 빚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물어보세요. 상담 오시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십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도박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을 해주지 않는다, 기각시킨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회생을 받아주더라도 변제율이 100%다, 다 갚아야 된다 이런 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 실무를 진행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기각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요. 변제율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100%다 갚아라 이런 경우는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법원에서도 이분이 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 중독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경제적인 채무를 조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 의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가족들, 부모님들이 연락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가끔 이런 경우 계세요. 부모님이 빚을 대신 갚아주세요. 아들한테 다시는 안 하겠다는 확답을 들으시고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2년 후에 다시 또 연락이 오십니다. 또 했다고. 또 그래서 빚이 1억 이상 이렇게 생겼다고 또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방법이 아니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도박빚을 갚아주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신 것 같고, 본인의 의지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저지른 일이니까 고생하면서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채무 조정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을 갚아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교훈을 많이 얻으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그냥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도박 채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실제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정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국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도박 채무 관련한 보정 사항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